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전기차 타고 장거리 갈 준비를 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미리부터 충전을 시작하죠. 금액도 많이 올랐어요. 과거에는 100원, 150원 이랬는데 요즘에는 259원 딱 찍히네요. 그래서 한 2만원어치 딱 들면은 400km 정도는 너끈하게 가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뭐 공부도 해요. 온라인으로 보면서 내가 갈 길, 고속도로 이쪽 라인에는 휴게소에 몇 개의 충전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충전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생각보다 별로 붐비지 않았다는 거. 전국 어디나 다른 분들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도 별로 붐비지 않았어요.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개수가 몇 개 있고 한데 별로 밀리지 않았어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연휴가 꽤 길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더 좀 분산돼서 내려가고 분산돼서 올라오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휴게소도 잘 돼 있고 또는 중간에 어떤 지점, 작은 도시, 소도시 이런 데를 들러서 EPT 같이 급속 충전 이런 것들은 이거 향후에는 정말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짜증 나는 거는 물론 있어요.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충전하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1시간 이후에는 10분당 1,000원 주차요금을 별도로 내면서까지 급속 충전을 해야 하는 이런 시설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잡았을 때는 거기서 식사 좀 하고, 그래서 주차비 좀 이제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급속 충전을 다 하고. 근데 정말 열받는 경우가 가끔 또 있죠. 여기다가 충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충전기 물려놓은 케이스, 아니면은 갔는데 고장난 케이스. 그래서 열받아서 과태료 이거 신고를 할까 말까, 10만원, 20만원짜리인데 이런 고민도 살짝 하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같은 전기차 타는 사람들끼리 국내에 이제 전기차 50만 대라니까 그 50만 대끼리 또 그래도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하면서 과태료는 날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신축은 5%, 구축, 기축은 2% 정도니까 200세대에 2있는 4, 200세대에 요즘에는 한 5기에서 6기 정도는 넉넉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원칙 2%, 5%는 내년 말까지, 24년 말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아마 10%로 올라가요. 신축에 대해서는 10%. 신축, 구축의 차이는 3년 전에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차이, 이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10%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늘린다. 물론 약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기존에 원래 엔진차를 주차하려는 주차장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늘리느냐, 전기차 구역을 많이 늘리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는 미이행 보조금, 아니 벌금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년까지는 기축은 2%, 이제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2%씩은 다 마련해야 되고, 25년부터는 또 4%나 신축, 최근에 이제 신축을 지어졌다 그러면은 10%까지 아파트 이제 지하주차장 또는 야외에 전기차 충전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점점 좀 괜찮아지고 있지만, 하지만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에는 주로 시설비, 설치비가 이제 한전에서 지원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에 에버온이나 한전 충전기 이러면서 사업자들이 또 반씩 내가지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공짜로 할 수 있는 지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좀 추가를 좀 많이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 브랜드별로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내에서 조사를 좀 하셔야 되고, 통합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여기에서 보면서 여기에서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영업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충전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큰 회사가 좀 아무래도 낫겠죠. 지어놓고 그 이후에 차후에 AS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석 연휴 귀성길, 귀경길이 좀 부드럽게 원활하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에는 그다지 많은 차들이 몰리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25년이면은 보조금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차량 구입 계획이나 차량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 580 요 정도까지 내려가고 국가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방 보조금은 또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올해보다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나진 않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국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세금 뭐 30조, 40조 원이 펑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느 곳에도 없고, 다만 좋은 차를 타는 사람한테 돈을 더 걷었을 때, 이럴 때 저항이 가장 적다라는 판단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서는 세금을 더 이상 걷을 데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전기차, 전기요금, 이것도 이제 원상복구. 지금까지는 많이 할인해줘서 뭐 200원, 300원 이 정도면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원상복구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너무 싸게 1년에 13만 원만 내게 했던 자동차세 같은 부분도 130만 원으로 10배 정도는 늘린다고 하니까, 이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겁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전기차를 늘리라고 계속 국가에서는 하면서 반면에 세금은 계속 늘리고 있는 이런 지금 언밸런스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둘 다 양쪽 투 트랙을 쓰겠다라는 의견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세를 더 이상 정상화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법인세, 저도 무식해서 잘은 모르지만 큰 대기업의 법인세를 진짜 너무 많이 낮춰준 상태에서 세수가 펑크가 나니까,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돈을 못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향후에 또 반도체나 이런 부분, 어느 부분 하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금, 법인세, 뭐 한 많이 낼 때는 막 5조, 10조씩 내줬으니까. 근데 10조가 기본적으로 한 회사에서 10조가 펑크 난다는 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돈 좀 있고 여유 좀 있으신 분들이 세금을 더 내달라는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불만이 있는 분들이 꽤 많고, 하지만 그 어떤 분야에서보다 세금을 더 걷었을 때 저항력이 상당히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기차 라이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적응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반면에 휘발유차, 디젤차 이런 차들이 오히려 휴게소 곳곳마다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심리는 딱 이거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 조금만 더 가보자. 이거 지금 여기보다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아니면은 기름이 조금 더 남았는데 다음번 휴게소에서 넣자 하면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기름 넣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 디젤값, 와, 1,700원, 1,800원 막 올라가는데, 야, 진짜 눈 돌아갈 정도로, 이게 한편으로는 정유사들이 뭔가에 담아,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오히려 문제가 덜하고, 휘발유차, 가솔린차, 경유차, 디젤차 이런 차들이 훨씬 더 지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간 즐거운 전기차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